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장희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당의 대권 소식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순회 경선이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첫 결과가 나온 이제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블 스코어로 이낙연 전 대표를 따돌렸습니다. 어제 소감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시죠. 겸허하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본선 경쟁력을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우세한 정도 아니겠냐 했는데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지지를 받지 않았나 생각. 대전 충남 당원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의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과는 200만 선거인단 중에서 6만 명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선 경쟁력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밀어주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0만 명 중에 6만 명이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아직 더 많은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중요했던 건 이겁니다. 자, 첫 승리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그리고 이 대세론,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대세론과 아니면 추격, 누가 더 결과로서는 좋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보면 더블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가장 궁금했던 것이 사실은 과반을 넘기느냐 그렇죠. 못 넘기느냐였는데 과반을 훌쩍 넘기는 일종의 이제 압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기선을 제압했다는 것이고, 이 순회 경선의 특징이란 거는 먼저 벌어진 순회 경선의 결과가 그 이후에 벌어질 순회 경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흐름을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이제 장악을 했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투표의 양태를 보면 지금 권리당원들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권리당원, 친문 강성이라고 불리는 권리당원들이 사실상 이재명 지사에 반하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네. 많이 퍼져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어떤 기선 제압이 된 그런 이 선거 결과, 이제 투표 결과인 것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점은 무엇이었느냐? 결과적으로 당원 대의원들은 모두 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재창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선 경쟁력이 보다 높은 후보에게 좀 힘을 실어주자, 뭐 이런 것이 어제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경선을 달려오면서 관심이 많았던 부분은 민심과 당심이 일치할 거냐 아니면 따로 놀 거냐 이거였습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첫 번째 결과로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당심과 민심이 어느 정도 일치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가는 아주 거예요. 네. 특징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불과 한 4, 5년 전에 당심과 민심의 차이, 지금의 당심과 민심의 차이 확연히 달라진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기는 본선 경쟁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심도 다르지가 않은 거죠. 친문 강성 지지층이 그러면은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본선에서 이기는 후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충남 또 대전에서 이긴 이후에 일성을 밝혔을 때 본선 경쟁력 5글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코너에서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이 7주 전, 8주 전부터 이낙연 후보의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 네. 네. 설명을 누누이 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 이제 김관옥 교수님께서 너무 잘 말씀 주셨는데, 충남 대전에서 이 결과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보다도 1000배, 1000배 더 중요한 사람이 이낙연 후보거든요. 앞으로 뭐 200만 명 중에서 6만 명이에요 했지만 사실 이게 선점 효과고 기선 제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홍유라 앵커가 너무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왜? 민심과 당심, 당심과 민심, 민심과 천심 함께 갑니다. 아하, 당신 민심 첨심은 함께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갈 길은 아직 먼 것은 맞습니다. 순회 경선이니까요. 자, 선거인 단수 뭐 7%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충청 민심이 중요한 거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내 선거이든 뭐 전체적인 선거이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는데 이 첫 번째 경선인 만큼 남은 레이스에 정말로 이것이 어떤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정말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남아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평론적 평가를 하자면 민주당 네. 경선 사실상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인 일단 이 의견으로요. 네. 지역이 첫 번째 지역이 다른 곳이 아니라 여야 모두 공이 이 대선의 캐스팅 보트라고 평가하는 충청 지역에서 이 정도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중도적인 성향의 유권자나 민주당 당원들마저도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뜻이고요. 2주 뒤에 호남 경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은 전남의 이낙연 전 대표, 전북의 정세균 전 총리가 지역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호남 유권자들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꺼내는 말이 전략적 투표 성향이라는 말입니다. 네. 호남 유권자들은 대대로 될 것 같은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그러한 경향을 꾸준히 보여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충청 경선의 결과를 가장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민주당 당원이나 유권자들도 2주 뒤에 본인들에게 찬스가 돌아올 호남 지역 유권자와 당원들일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민심의 바로미터 캐스팅 보트인 충청에서도 과반 이상의 결과가 나왔구나. 그러면 지역적 연고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나 또는 전북에서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하고 싶었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기려면 이재명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단순히 충청 한 군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주 뒤에 있을 호남 경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호남 경선이 한 25일 날 광주, 전남, 26일 전북 이렇게 발표가 되죠. 네, 그래서 사실 호주. 이 지역별 순회 경선의 순서를 정하는 것도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이게 네. 만약 호남에서 전남 지역에서 시작했다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조금 유리하게 전체 경선이 전개될 여지가 있었겠습니다만 뭐 충청 같은 경우는 누구의 연고도 아닙니다. 양승조 지사가 탈락한 이후로. 그런데 어쨌든 그곳에서 이런 결과가 나면서 이게 나비 효과가 되어서 이재명 대세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저희가 지켜본 거는 명락대전이라는 이 명칭이 나올 정도로 사사건건, 뭐 네거티브, 뭐 부딪히고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뒤에 이제 이 경선의 어떤 전략이라고 할까요, 교수님? 특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수정을 하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어떤 전략이 지나치게 상대 후보의 검증에 중점을 두는 그런 전략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어떤 검증이 먹히면은 본인의 어떤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뭐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지지율 흐름을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견고하게 이재명 지사의 어떤 지지율이 유지됐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낙연 후보의 그런 검증 중심의 선거 전략이 안 먹히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 이것이 이제 지지율로서만 유지됐는데 이번에 표 결과로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후보가 좀 바꿔야 된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어떤 검증이 아니라 이제는 본인의 어떤 정책 이것을 서로 부각시켜서 유권자들의 어떤 이를 설득하는 그런 어떤 선거 전략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런 어떤 뭐 명락대전이다 이런 어떤 부분에서의 책임 이런 것을 본인이 이제 다 받으면서 사실상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크게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지금 후보로서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는 이제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 네거티브나 검증보다 지금은 자신만의 정책을 내세워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3위 싸움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2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 3, 4위권 싸움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3위, 4위 저희가 보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고요.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7.84, 6.67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1, 2위보다는 3, 4위권에 서로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이 3위를 만들지 못했다.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가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언론에서 좀 나왔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가장 큰 이유는 관심 못 내죠. 지금 여당 경선에서 3위 이하부터는 관심이 없어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득표를 하느냐,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얼마나 쫓아가느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지. 네. 3, 4, 5, 6위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지지층들도 그렇고 경선인단도 그렇고 권리당원도 그렇고 대의원도 그렇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3위 후보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2위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도 1위 후보가 정말 위협이 되는데 이런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 3위 후보나 그 이하의 후보들에게 관심이 가져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정도 유의미한 득표나 여론조사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적어도 3위의 정세균 후보나 4위의 추미애 후보나 뭐 미애로 뭐 잡아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추미애 후보가 본인이 이름을 또 강조해 하는 또 전략을 펼치기도 했지만 네. 관심을 못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의 경우에도 한 15%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데 15%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네. 것이고 그리고 추미애 후보도 계속 미애로 합의바 이렇게 이게 약간 무슨 뭐 드링크하고 비슷해요 이름이. 네, 네. 그런데 주목을 안 해.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모든 관심은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에서 얼마 정도 득표를 하느냐 이 모든 것에 관심이기 때문에 이번 여당 경선을 보면은 3위부터는 관심이 없는 선거, 이른바 관심 없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 표에 기반한 개인적인 의견이신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소장님. 난 사실은 우리 당 캠프 내에서는 10% 내외 정도로 나올 것 같았는데 뭐 조금 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7.84 나온 거면 괜찮은 것 같아. 나는 호남대전에서 이길 수 있어. 어느 정도 나의 영향력을 더 거기서 발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걸 저희가 언론에서 들었는데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나쁜 결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이제 첫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건 나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자질이 안 됩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할 후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세균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죠. 네. 국회의장도 역임을 했고 또 국무총리도 역임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불일치가 되면 우리가 그것에서 이제 더 큰 기대를 가지기 위해보다는 오히려 관심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이제 이 위협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선거는 사실 아직 이제 시작입니다. 순회 경선은 앞으로 또 진행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예상해보고 싶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수들, 변곡점이라고 여쭙겠습니다, 교수님. 예상해볼 수 있는 변곡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12일 날 있을 1차 슈퍼 위기거든요. 이제 네. 선거인단 64만 명 정도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분기점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과반을 넘기는 뭐 이 득표를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가져간다 그러면 네. 그곳이 곧바로 이제 호남 지역 25일, 26일에 있을 호남 지역의 순회 경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본사는 호남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호남의 민심이 결정이 되면 이것이 곧바로 수도권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어떤 이 분위기, 민심을 이제 장악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속에선 모든 후보들이 12일에 1차 슈퍼위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후보들이 탈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는 것도 잘 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만 이제 그 차후에 기회가 또 생기는 것이고 자신의 어떤 정치 생명이 어떤 생명력이 다시 이제 불어 넣어지는 것인데 이 과정이 조금 뭐 이렇게 좀 국민들 보기에 이렇게 답답하다 또는 조금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다. 라고 한다면 그 후에 어떤 과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제로 끝나려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치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모든 후보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젖잘싸, 뭐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저도 잘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건 또 이런 겁니다. 또 평론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1차 경선 이 결과 성적표를 다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위에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합종 연행도 좀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치라는 속성이 또 합종 연행이 뭐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이런 게 다 성격이기 때문에 혹시 가능성 있을까요? 1차긴 하지만 좀 이르긴 하지만요. 저는 가능성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합종 연행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민주당 지금 당원 당규를 보면 1위 후보가 과반 득표하지 못했을 경우에 결선으로 가는 룰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2위 이하의 군소 후보들이 3위 이하 후보들이 합종 연행하고 단일화로 힘을 실어줬을 때 경선 이제 결선 못 갈 판이 결선 가는 판으로 뒤집힐 정도의 영향이 있어야 뭔가 이 힘을 보탰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 이 충남 경선만 보게 되면 네. 네. 2위부터 6위 후보 다 합쳐도 이재명 지사의 과반 득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힘을 보태는 게 아니면 2위부터 6위가 다 합쳤을 때도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보통 뭐 박용진 후보나 김두관 후보처럼 약간 하위권에 속하면 어차피 하위권이니까 1위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캠프에 들어가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네. 그래도 내가 한 방 보여줘야 된다. 아, 그렇습니까? 0.84인 채로 단일을 할 수는 없다. 아, 캠프에 역시 하더라도 계시니까네. 뭔가 나의 진가를 드러낸 다음에 그래야만 이 밀려서 지지율이 낮아서 네. 단일을 하는 것보다 최종 경선이 끝났을 때 3% 내지 5% 어쨌든 몇 프로라도 의미 있는 표를 들고 뭐 공동선대위원장이나 공동선대본부장으로 합류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네.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의 구도로 봤을 때 제가 보면 딱히 단일화를 하거나 합종 연행을 할 후보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의 평소 정치 성향을 미루어 봐도 뭔가 이 단기간 내에 이 득표 때문에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과반 이상 득표 때문에 그 가능성, 합종 연행의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확정 연행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또 궁금한 게 이 하위 후보들 간뿐만 아니라 이 뭐 정세균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합정 연행설이 또 돌았다가 연대설이 좀 돌았다가 서로 부인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주목이 되는데, 자, 이 민주당의 당심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충청권이 근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세종권과 이 충북의 2차 순회 경선 결과가 나올 텐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어제의 결과와 다르게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투표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충남 대전의 결과를 보고 투표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지금 이 충북과 이제 세종시 이 당원이나 대의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흐름은 추세는 거의 유사한 그런 어떤 선상에 있지 않나,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재명 대세론이 확인돼 어제 결과 중심적으로 분석해봤고요.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한번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